지금 이 현상들을 볼 때 혹시 기자님이 그 딴지일보 이 커뮤니티 좀 보세요? 저는 안 봐요. 그렇죠. 우리 제작진들은 네. 거기서 몇 개 체크를 중요한 거를 이렇게 좀 하겠지만은, 네.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예. 그럼 뉴스공장 채팅창도 잘 안 보시죠? 저는 진행자는 채팅창 보면은 망합니다. 그 바이어스가 그렇죠. 들어가서 네. 저게 보기가 또 정말 어렵죠. 자기가 네. 하고 해야 될 말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안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김어준 선생님한테 반명이라는 그 꼬리표가 네. 붙고 이러는 가장 큰 이유가 딴지일보와 그리고 뉴스공장 채팅창의 여론 때문이거든요. 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청래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가리는 행동부터 합당 논쟁을 거쳐 검찰개혁 법안의 논란을 지나고 마지막 유시민 작가님의 ABC 논란으로 촉발된 진영 내 다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커뮤니케이터로서 현재 각종 커뮤니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석하고 정확히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었고 민주진영 내 좋은 씨앗이라고만 생각했던 정민철 군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고 정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어쩌면 분란의 씨앗을 없애는 해결책까지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말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 저 매부쇼를 많이 봤어요. 그 영상 계속 보면서 곰곰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오윤혜 씨가 발언하신 그 실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여기에 저는 큰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실력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C인가?라고 하면서 정체성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 스스로의 실력을 이렇게 자기 검증하다 보니까 네. 나는 실력 위주의 사람이었지 이런 식의 자기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아. 건데 홍상훈 선배는 그 도식에 의거하면 본인의 위치가 좀 어디쯤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A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A죠 당연히 A인데 B와 C를 저는 다 품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그 정도 다른 목소리도 그 정도의 다른 목소리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정말 민주주의 하겠느냐? 공화국을 어떻게 공화 정치제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겠느냐? 네. 그 정도 다 품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B와 C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럼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현상이 뭔가 그게 누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내가. 근데 어쨌든 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A와 B는 특히 A와 B는 서로가 아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제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B가 A를 적으로 다 지금 돌리고 있다.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그 사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 게 촉발 기세가 있다고 한다면은 검찰 개혁이었던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입법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거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의견이 갈리는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검찰 개혁하는 성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민철 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이 상황들을 지켜봤는데 네. 홍사훈 선배 입장하고 좀 궤를 같이 합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이견이 존재합니까? 대다수의 내용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 그리고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유시민 작가님의 매부쇼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나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저만의 호루라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를 표명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하고 친기업과 계속 기업과 발전을 이야기하고 성장 얘기하는 게 원래 지지층인 아니면 광장에 촛불을 들었던 분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민주당이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게 유시민 작가님의 ABC 이론을 어떻게 보면 제가 A를 챙겨야 된다라는 호루라기 분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매부쇼 나오신다고 할 때 좀 기대했거든요. 어쨌든 한 달에서 두 달간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싸우나 싶을 정도로 싸웠고 그리고 이게 과연 봉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회의감이 드는 딱 시점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전 좀 기대를 했어요. 좀 봉합하고 지선 앞두고 민주진영이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시겠구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홍사훈 기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그 동지 언어가 그 매부쇼 안에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는 엄청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언어 능력으로 보았을 때 과연 ABC 이론을 가지고 상대를 너 삐지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네. 과연 이 ABC 이론이 공격용으로 쓰이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자님한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ABC로 갈라치기 다시 또 이제 같은
진영 내에서 그걸 A, B, C로 또 분류해서 A만이 잘난 사람들이고 B, C는 몹쓸 사람들이다 이렇게 갈라치는 그 언어로. 설명이었다. 네. 아니 그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SNS 상에서 자기가 커뮤니티에서 A형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그러니까 시작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A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이 다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 B다 B다 해서 지금 채팅창에 삐삐삐삐삐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네, 뉴스공장 유튜브에서도 채팅창에서 엄청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서 아 유시민 작가께서 저는 ABC 이론을 꺼내들은 걸 라이브로 보고 감탄했거든요. 와 정말 진짜 손쉽게 판을 바꿔버리시는구나. 근데 그게 판이 바뀐 게 지지자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유시민 작가께서 이거를 인지를 못하셨을까? 그럼 그게 유시민 작가의 잘못입니까? 그걸 네. 그렇게 다른 해석을 그러니까 다른 의도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잘못인지 아니면은 그걸 말한 유시민 작가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가 이건 의도가 이거야. 유시민의 의도는 이거야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린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 근데 그거는 약간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유시민 작가를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그 현상이 하나 있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또 평론가들이 이제 막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유시민 작가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A가 이제 서생의 그런 이상 그리고 B가 상인의 현실 감각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게 나는 A고 내 말 듣기 싫은 이현주는 B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저는 이제 이 내란 정국을 겪으면서 김어준 선생님과 유시민 선생님 존경하고 많이 의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민주 진영에 또 다른 너무나도 심각한 무기가 장착이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부쇼 이후의 현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라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거 하나는 좀 물어봅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지금 뭐 그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 어쨌든 A와 B 뭐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우리가 동지지만 지금 잠깐 뭔가 다른 그 어떤 뭔가 견해차 정도. 목적이 있어 견해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거 누군가 뒤에서 뭐 장난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그런 B를 갖고 있는 뭐 자꾸 A, B라고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B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과거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책과 효용성에 반해서 여기 같이 민주 진영에 같이 국민의힘을 버리고 이쪽으로 같이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 그게 바로 민주공화정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어준까지는 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유시민이 반명이다. 그리고 유시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상당수의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댓글은 잘 보지 않는데 저희 방송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그러면서 자꾸 저보고도 김어준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저는 사실 김어준이 반명입니까? 그리고 김어준이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시다시피 저도 경공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탁빈님이랑 같이 코너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저한테도 막 주변에서 김어준 나가지 마라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행사장 가면 카메라를 들이면서 저한테 말을 해요. 굉장히 진짜로? 곤혹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지금 이 현상들을 볼 때 혹시 기자님이 그 딴지일보 이 커뮤니티 좀 보세요? 저는 안 봐요. 그렇죠. 우리 제작진들은 그래서 거기서 몇 개 중요한 거를 이렇게 좀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그럼 뉴스공장 채팅창도 잘 안 보시죠? 저는 진행자는 채팅창 보면은 망합니다. 그 바이어스가 들어가서 정말 자기가 하고 해야 될 말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안 봅니다. 이게 지금 김어준 선생님한테 반명이라는
그 꼬리표가 예, 붙고 이러는 가장 큰 이유가 딴지일보와 그리고 뉴스공장 채팅창의 여론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딴지일보를 보면서 딴지일보에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한다. 이재명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대로 검찰개혁하면 지지 철회하고 난 지방선거 때 난 서울에 자가도 있으니까 국민의힘을 뽑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B라는 소위 B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딴지일보 반응을 보면서 사실 공격한 게 커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든 게 김어준 공장장께서 이걸 알고 계신가? 딴지일보에서 이렇게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시는 어쨌든 커뮤니티잖아요. 그리고 뉴스공장 채팅창에서 계속 그런 내용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어떠한 뭐 그러니까 경각심이 뉴스공장 그러니까 채팅창이나 딴지일보도 어쨌든 김어준이 하는 그 네, 운영하는 맞아요.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김어준이 좋아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일 텐데 이재명 탄핵시켜야 된다 뭐 끌어내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이해 잘안 근데 되는데. 이 현상이 인지가 돼야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예. 딴지일보랑 뉴스공장 채팅창에서 김민세라고 불러요. 그 김민석 철새라는 단어를 다시 가지고 와서 예. 총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런 거죠. 그 반응들을 보면서, 근데 김어준 그 공장장이 계속 한 마디씩 얹으니까, 이거 김어준 공장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방향성이 있는 거라서 예. 저는 이제 저도 모르잖아요. 저는 공장장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새싹으로서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온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 딴지 게시판에 나오는 기호들 중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를 비하하는 멸칭으로 김민세라는 조롱 표현이 따라다니는데 그걸 이제 커뮤니티에 관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김어준 공장장이 진행하는 방송을 보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여론에 편승해서 특정 정치적인 정향을 가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다. 이런 식의 해석인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그러면 제가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거기서 돈을 네.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우리는 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설마 김어준이 뭐 이재명을 탄핵해야 된다 이거로다가 방향을 잡았다 뭐 이걸 그건 아니죠. 그건 예, 아니에요. 예. 그런 건 근데 아니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나오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A가 공격당한다고 느끼신 이유가 예. 사실은 거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지일보나 이런 데서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소위 이제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싶다는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뉴스공장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작용을 B에 있는 그룹들이 A를 상대로 일으켰다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 우리 정민철 씨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딴지라는 A 그룹에서 오히려 작용이 일어나서 그 반작용이 B로부터 생겼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케이터를 자칭하고 예. 있다 보니까 그 소통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경공에 나가는 입장으로서 이제 이 부분에서 너무 갈라지면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딴지일보도 하나의 커뮤니티이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공은 방송 그리고 언론사로 해서 이제는 아예 언론사로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직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게 자리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뭔가 뭔가 김어준 공장장이 정부를 배신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딴지나 아니면 김어준 공장장을 구독하는 애청자들은 정부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배신한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그 공장장께서 너무 훌륭한 채널을 지금 갖고 계시지만 이 21세기 소통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가라면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쌍방향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정치를 제외하고 모든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의 가장 핵심은 유튜브의 핵심은 쌍방향 소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뉴스공장은 어떻게 보면 공장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 시점에서 있지 않아 버리면 그러면 더 멀리 갈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기자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던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 딴지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다 사실 거의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놀랐는데 네. 그런 글이 아니 여기서 김어준을 좋아해서 다 딴지 게시판에 글 쓰고 가입하고 이런 사람들일 텐데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니 그게 뭐 그런 글이 저도 일단 사실 정말 놀랐어. 네. 저도 딴지일보 게시판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글들이 주류예요 그러면? 네, 주류예요. 그리고 뉴스공장 채팅창도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 이게 해결이 되면 저는 이 민주진영의 이 봉합도 여기에 저는 실마리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 말을 이제 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입에 올릴 때 사실 네. 정치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 다룰 때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이 봉합된 이후에 바로 처음으로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나오다 보니까 예. 뉴스공장과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이 가치나 이익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 건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솔직히 선배는 옆에서 보시기엔 좀 어떤 느낌이십니까? 둘이 친한 건 맞죠. 네, 그 어쨌든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당 대표가 나와서 뭐 말하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아니 저도 이제 그거 자체가 네, 문제라는 생각 맞아요. 전혀 안 하는데 왜 뉴스 공장이냐? 아니 아. 중요한 게 음. 정청래 당대표가 예. 초선 의원들한테 딴지가 민심의 척도다라는 네.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금 얘기는 저도 이제 알아요. 네, 사람들이 예.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딴지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고 있다. 예. 저는 뉴스공장에 나갔다고 그 나쁜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음. 다만 그 방송에서 이제 했던 말들이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아, 평화적이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당 정청이 오랜만에 아름다운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예. 그 안에 설명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좀 빼고 승전보식의 설명은 좀 제외하고 예. 조금 더 평소보다 드라이하게 갔더라면은 아. 청와대도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좀 덜하고 예. 당에서 반론을 가진 분들도 덜할 텐데 예. 그렇게 평화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승전보적인 용어를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최고위원회의도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최고위원이 나오는 거고 청와대에서도 예를 들면 정무 라인이 잘했다는데 민정에서는 그럼 우리는 협의 안 하고 바보 멍청이처럼 앉아 있었다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좀 그 언어 선택에서 조금 더 약간 신중하면 어땠을까라는 아. 사견을 갖습니다. 저는 뉴스공장에 나온 것만 아. 가지고는 크게 비난하지 않아요. 예. 아, 그러니까 언어 선택에서 거기서 또 이렇게 좀 그 그렇죠. 일종의 네. 우리가 그 비를 다 물리쳤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뭔가 개념 규정으로 아. 들리게 상식적으로 이제 B에 속하는 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A에 속한 정청래 대표의 언어가 그런 식으로 들리는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사실. 예. 왜 저한테 가르치시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공장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멀리서 지켜보면 뭔가 갈라파고스가 되어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도 요즘 얼마 되지 않지만 느끼는 게 저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계정이 크고 잘 그러니까 되니까 네, 잘 되니까 저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만약에 이제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그걸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말 지금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이 시점에 김어준 공장장이 어떠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만약에 제가 뉴스공장에 나가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또 좋은 한 발자국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큰 거죠. 왜냐하면 저는 뉴스공장이 더 지금보다 단단하게 민주진영의 어쨌든 언론으로서 지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시민 작가도 원래 신경 안전자라고 많이 불리실 만큼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불쇼에 나가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존재가 저는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에게 신경 안전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A였나 봐 하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A와 B와 C를 다 봉합해서 어쨌든 민주진영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앞으로의 30년의 민주당을 생각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ABC가 계속 갈라져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소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AS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거는 AS가 정말 극심하게 필요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유시민 작가께서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우려가 크고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민석 총리, 정소연 법무장관,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까지 한마디씩 다 그 부정적 인식이 갈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게 추측을 전제로 했죠. 네, 네. 이게 저는 옆에서 보면서 그러면 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저 부정적 씨앗을 심고 가는 이유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란 전쟁, 국제 위기, 파병 하라지, 그리고 뭐 온갖 게 지금 AI 시대에서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무게에 전쟁까지 일어났고 트럼프는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까지 다 고려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 곁에 있는 이 참모진들은 정말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민주 진영 지지자들이 의심의 씨앗을 가질 수 있는 그 발언들이 나온 게 저는 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날 매불쇼에서 그 실명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겠다고 제목이 딱 그렇게 맞아요. 있는데 네. 실명을 거론한 거는 좀 적절하진 않았다 그 생각은 저도 들어요. 저도 보면서 굳이 저렇게 실명을 물론 그 실명들은 제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걸 예.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게 확인이 되고 정말 그걸 갖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되면은 뭐 말할지 몰라도 그냥 네. 심정만으로 말하진 않는데 그거는 사실 저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데 자 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지금도 계속 놀라운데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이쪽의 진영에서 오랫동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사선을 같이 넘고 뜻을 같이 했고 방향을 한 방향을 달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설마. 네. 아니 설마가 아니고 그건 분명하죠. 설마가 네. 아니지. 네. 끌어내리려 한다. 탄핵시키려 그거는 말도 안. 그거는 네.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좀 주제 넘는 얘기 하나 이제 하면은 두 분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매불쇼 방송을 보면서 좀 사회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저는 최욱이라는 사람이 그 벤다이어름 속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제 추측입니다. 이거 유시민 작가가 든 추측과 해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C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에 와 있다라는 거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A라고 하긴 어려운 게 최욱 앵커가 가진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은 조국 혁신당 안과 상당히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모든 시청자들을 모두를 불편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익 공유적 관점에서 C 포지션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김어준 공장장처럼 나는 A라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다면은 제가 사실은 그거 존중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C이기 때문에 자꾸 조불쇼라는 얘기를 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최욱은 그 자리에서 유시민 작가한테 어떤 말을 해줬어야 되냐? 유시민의 의도가 편을 가르는 갈라치기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을 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최욱 앵커라는 과거를 제가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대학 때 학생운동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가치 지향의 인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방송 시사를 시작했을 때도 주변의 얘기가 같이 옆에서 브리핑하던 사람이 떴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진보 담론을 어렸을 때부터 설파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원래는 A, B, C 중에서 제가 보기엔 C도 아니고 원래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지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D라는 어떻게 보면은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가 방송을 통해서 시사를 알게 되면서 C로 왔고 C에서 가치 지향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러니까 B로 왔고 B에서 C로 이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포지션 그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유시민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 나 같은 D나 B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C를 거쳐 A가 될 수도 있고 A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화해의 언어를 유시민에게 단초를 제공했다고 한다면은 그 말들이 지금 오염된 형태로 편을 가르는 형태로 과연 소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제 나이스 존버님이 노영희 변호사님 항상 핵심을 콕콕 집어주셔서 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두 Y50님, 노영희님 타임테이블을 잘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류 이재명은 먼저 시비 걸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계속 대통령 하는 일마다 태클 걸고 자기들 검찰 개혁안 안 받아들여진다고 국무총리 법무장관 민정수석 악마하던 거 설마 아니겠지 하던 중도 진보층과 신규 유유층이 조국 대표 띄우게 하고 무리한 합당 시도하는 거 보고 터진 게 류 이재명이라고요. 딴지에서 합당 반대했다고 작세 취급하셨잖아요. 이러셨는데 저는 그래서 류 이재명이 요즘에 이제 그 뭐 몇몇 분이 엄청 거칠게 이제 말을 하면서 자꾸 분란 일으키는 거, 그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실제 그 전에 합당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때까지는 류 이재명 어쩌고저쩌고가 사실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김어준 씨도 제가 그래서 그때 비판했잖아요. 김어준 씨 자꾸 김인석 총리 건드리고 또 이 친명 건드리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김어준 씨한테도 직접 물어봤고, 같이 나오는 방송하는 패널한테도 얘기했었고, 그러지 말자라고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타임테이블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계속했던 말이 작세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자꾸 서로 갈라치게 하느냐, 왜 자꾸 서로 분열하면서 싸우느냐, 이렇게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작전 세력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언어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때 우려했던 바가 실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아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댓글이 엄청나게 되게 과격하고 거칠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아실 거예요. 실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 아니 도대체가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한테 친명이니 친청이니 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김어준 너무 나간 거다. 김어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김어준이가 여러 개를 다 했는데 그중에 이번에 이런 행동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맞다 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이동영 작가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그동안 이동영 작가 얘기 안 하다가 지난번에 이동영 작가가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하나 올렸잖아요. 뭐라 그랬더라? 그 검찰개혁 다 잘 됐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봉합하고 화합하고 그러려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정신승리하는 거다. 미쳤다. 니네들은 이게 지금 뭐 하나도 니네 맘대로 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니네들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서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영 작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하냐면서 지난주에 제가 올렸잖아요. 이동영 작가는 되게 친데레예요. 저는 이동영 작가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썼을 때도 김어준, 이동영, 누구누구 다 좋아한다고 제가 썼잖아요. 근데 그들을 한두 개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동안의 역사가 있고, 그동안의 맥락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 다 같이 판단해가지고 한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 서로 공격하는 거는 그만두고 서로 나중에 화합할 수 있도록 좀 서로 좀 좋게 하자.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어준 씨가 잘못한 건 김어준 씨가 잘못했다고 말할 거고, 그건 김어준 방송 나가서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동영 작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틀렸나요? 양쪽 다 잘한 공들이 있고 양쪽 다 잘못한 거 있으면 공은 공대로 인정해주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나처럼 판단하는 게 맞는 거지. 한 번 뭐 잘못 말하면은 쪼르르 가가지고 그 사람 막 공격하고, 한 번 뭐 잘하면 또 막 엄청나게 칭찬하고, 그게 뭐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예, 주주님도 맞아 이 말이에요. 팀 김어준이 자기들이랑 다르고 자기 라인 아니라고 김민석 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인사들 악마하고 의미하는 건 착한 갈라치기이고, 그에 반발한 반친문 지지층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나쁜 갈라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 주두 Y50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맞아요. 전 양쪽에다가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어준 씨도 그때 당시에 공소 취소 거래소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어떻게 얘기했냐.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건 장혜수 기자가 뭔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했을 것인데, 그게 김어준이가 알고서 한 건 아닐 것이다. 내가 그 방송 코너에 나가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서 그 이후에 어쨌든 본인의 플랫폼에서 한 거니까 사과를 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된다고 끝을 내면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태도가 옳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김인석 총리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 옳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걸 착한 갈라치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고, 그런 갈라치기 계속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동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동영이 그동안에 얼마나 사실 이재명 대통령 힘들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영 씨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기는 나는 끈끈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나도 뭐 계속 대통령하고 소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별별 심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적당히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갈라치기 하면서 김영민 목사 같은 사람들 계속해서 방송에서 막 욕하잖아요. 방송도 그렇고 맨날 페이스북에 한 몇 개씩 올리면서 막 욕하잖아요.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착한 갈라치기는 없어요. 착한 갈라치기는 없고 다 나쁜 갈라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양비론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양비론이에요. 이거를 양비론으로 보시는 거는 정말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거고 실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구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같은 의견일 거라고 봐요. 뭐가 좋아. 그리고 이도영 씨도 자꾸 자기가 대통령하고 친한 식으로 그래서 자기만 막 계속 소통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대통령의 비선인 거잖아요. 근데 이도영 씨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었지. 동영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은 실질적으로 자꾸 갈라치기 하는 식으로 이 상황을 자꾸 분란을 만드는 것으로 야기하는 이 김어준의 그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그거 우리가 안다니까. 그거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까 이쪽도 조심해야 되지만 당신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당신도 조심하자. 그냥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정확히 내 생각을 정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김어준, 이동형, 최욱 모두 팟캐스트 시절부터 들었고 지금 유튜버가 되기까지 15년을 지켜봤고 또 3명 다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그들이 유튜브를 시작한 시점부터 오늘까지 매일 데일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 간의 다툼으로 보이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런 뒷배경을 알고 작금의 상황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되실 거고 그들의 영상을 보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탄핵 후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결과적으로 실패하며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당선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 윤석열은 내란까지 일으켜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대선 당시에 친문이라고 불리던 문파들이 전혀 선거에 돕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을 낙선시키려 했다는 송영길 대표의 충격 발언도 22일 경향TV에서 나왔는데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 세력들이 문과 윤을 따서 윤파라고 불리면서 윤석열 지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재명 지지자들은 문파 즉 문재인 세력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죠.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당시 서울시장, 강원지사 다 데리고 방북했는데 접경 지역이 제일 넓은 경기지사 이재명은 제외했죠. 실제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재명을 악마화했고 그로 인해 오해했다고 지금은 친명이 된 한준호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혔던 대장동 사건부터 각종 허위 사건들이 문파에서 시작된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 직접 지시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 주변에 이재명을 싫어했던 세력들 흔히 말하는 일부 문파의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알면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악마화 이미지는 대부분 문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문파를 지지하던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받았으며 이런 여론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도 이재명과는 같이 사진도 안 찍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이재명을 조롱하고 이재명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찐 묻었다란 말이 그 문파 지지 유튜버 등 일부 세력들이 만들어냅니다. 이 당시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중 혼자 이재명을 지지하고 지금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 이동형입니다. 이때 최욱은 예능 방송만 했고 김어준도 문재인의 대표적 지지자였고 이 당시는 유시민도 그리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동형이 이재명을 공격했던 정치인과 유튜버들을 똥파리라고 명명하고 혼자서 그들과 싸워나갑니다. 이 똥파리들을 고 이해찬 대표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이 목소리가 커서 다수처럼 보인다 하며 그들을 숫자 2000에서 따와 2008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동형은 본인이 찐명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가면서 김어준, 최욱, 유시민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적극 지지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재명을 돕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본 지식을 알고 이제 설명을 들으면 댓글들이 왜 이리 싸우고 난리인지 왜 지지자들끼리 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청래 대표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 차례 대통령의 성과가 묻히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동형도 본인 방송에서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23년 선고와 코스피 5천 돌파라는 역사적인 날에 또 대통령의 업적을 모두 묻혀버리게 만드는 결정적 사건 정청래의 독단적인 합당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합당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즈음 유시민 장관이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청래의 독단적 발표에도 절차적으로 큰 문제 없다는 듯이 애기했고 김어준과 유시민이 합당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최강욱, 박시영 등등이 적극 찬성하면서 합당을 끌고 갔는데요. 이 합당은 결국 문파의 대표주자인 조국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재명 원조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유이재명 그룹도 지지율도 안 나오고 성비리가 있는 정당이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했고 이때 이동영도 장기적으로 합당은 찬성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며 이때부터 조금씩 김어준의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과 이동영의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지자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동영을 지지하는 원조 찐명 그룹과 유이재명 그룹의 의견이 같다 하여 반대 진영에서 이동영을 유동영이라며 딴지 게시판에서 조롱 섞인 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동영은 화가 나서 일부 파묘를 시작하며 반격을 합니다. 예전 경기지사 후보 경선 시절 이재명과 전해철 중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차라리 남경필을 찍겠다는 딴지 게시판의 과거 글들을 언급하면서 딴지 게시판에 대한 강한 불만과 화를 표출합니다. 최욱과의 관계는 팟캐스트에서 수다맨들이라는 방송을 함께했고 친했습니다. 그러나 1차 문제가 생기는데요. 최욱이 매불쇼에 변희재를 부르면서 출연할 때마다 조회수가 100만 이상 터지고 구독자도 엄청 늘면서 흥행에 대해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변희재의 재밌는 언변과 우리 진영의 공통의 적인 윤석열을 시원하게 비판했기에 우리 진영 안에서도 변희재의 인기가 있었고 나중 소나무당에 합류하며 국회의원을 노리기도 했지요. 이때 이동영이 변희재는 반드시 뒤통수 친다며 최욱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변희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동영 보고 변희재와 토론하라며 이동영을 공격했던 우픈 시절도 있었답니다. 아무튼 이런 이동영의 강경한 태도로 그 당시 변희재랑 같이 다른 곳에서 방송하던 강성범, 박지훈 MC장원 등이 손절하면서 우리 민주진영 내에서 변희재의 손절이 시작됐고 최욱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변희재를 출연시키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이동영 말이 맞았고 변희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연신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죠. 최근 최욱도 정준이의 논에 출연해서 이 문제를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충돌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검찰개혁 법안 관련 처리 과정인데요. 이동영은 법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안을 따라야 한다가 아니고 대통령이 수기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으니 수기와 토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번 마지막 수정전 법안은 당정협의를 수차례 거치고 5차례 이상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영과 최욱도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동영은 대통령이 수기와 토론을 하라 했는데 뉴스공장과 매불쇼에서 같은 패널들을 불러서 같은 의견을 일방적으로 계속 전달하는 거가 맞냐는 것이죠. 정책은 제도고 100% 맞는 진리가 아니니 서로의 의견을 공평하게 듣고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안 수사권 문제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일반 국민들이 피해 없게끔 일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김어준은 뉴스공장에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만 주장하는 패널들을 부르고 최욱도 같은 패널들을 부르면서 같은 내용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여론은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면서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도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비겁한 정치인들이라며 이동영은 비판했는데요. 알다시피 뉴스공장과 매불쇼에서 찍히면 정치 인생 끝나는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또 법안 통과 전 이동영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니 반대 의견을 가진 패널을 며칠 부르긴 했는데 이 또한 이동영은 공평치 않다고 말합니다. 뉴스공장은 다수의 패널 중 동수로 맞추지도 않고 한 명을 일방적으로 진행자 포함 다수가 공격한다는 것이고 최욱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검찰총장 명칭도 쓰면 안 되고 검사들도 전부 면직하고 다시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대통령도 그 두 가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최종 수정 전 당정 합의안에서 뼈대는 두고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이니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진영의 싸움이 격화됩니다. 이동영 진영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했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개시권도 없앴으니 제도의 방향은 한 해 수백만 건의 형사사건 중 정치사건은 0.1%도 안 되니 대통령 말씀처럼 일반 국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우선순위라 주장하는 것이고 김어준, 최욱, 추미애 의원 등등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사가 그동안 너무 나쁜 짓을 했으니 최대한 검사들의 권한을 뺏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동영 그룹과 류이재명 그룹의 의견은 같았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에 저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정리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딴지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후퇴시킨다며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든지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두 진영 간 갈등은 폭발하기 시작하고 이동영의 찐명 세력과 류이재명 그룹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는 대통령의 국정을 흔드는 짓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김어준 등의 진영에서는 본인들의 검찰개혁 방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그게 꼭 사실이라기보다는 딴지 게시판과 김어준이 연관되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싸움에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가 문제의 ABC론을 이야기하면서 A는 가치 중심, B는 이익 중심, C는 가치와 이익이 공존한다며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물론 유시민 작가는 본인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눴을 테고 류이재명도 일부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악의적인 뜻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갈라치기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이 내용을 말하면서 검찰개혁과 연계시켰는데 이는 사실이든 아니든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딴지 게시판에서 주로 활동하는 강경파들은 대부분 강경한 검찰개혁을 주장을 하고 이것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반면 류이재명 그룹은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국익과 실용에 있고 민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딴지를 비롯한 강경한 검찰법안을 주장하는 사람은 가치를 지향하는 A가 되었고 국익과 실용이 우선이라는 류이재명 그룹들은 B로 몰리면서 이익 집단이 돼버렸고 사람을 그렇게 나누는 게 말이 되냐며 비판합니다. 이때 이동영도 류이재명 그룹과 최근 사안들에서 의견이 같았기에 반대 진영에서 비동영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동영이 폭발하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동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을 추진할 때 목소리를 냈던 인물과 세력들이 그대로 검찰개혁 법안에서도 같은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유시민이 등판하여 ABC론으로 검찰개혁 법안에 강경하지 않은 자들을 비로 몰면서 우리 진영을 갈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도가 있었으면 타악하고 의도가 없었다면 혐오의 단어로 사용될 건데 무능하다며 유시민 작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동영은 장기적으론 합당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문파와 관련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을 괴롭혔던 문파 무능에서 정권을 넘겨준 문파가 부활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이 의견에 동조하는 지지자들이 또 김어준, 유시민 등등을 이재명을 흔드는 반명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청래 대표가 대표 이후 보여왔던 행보와 최근 유시민 작가의 ABC론까지 대강의 요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정청래 대표와 이동영 작가는 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 낙선 때 함께 술 마시며 울기도 한 동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은 소원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동영은 그간 수시로 말했던 게 당대표는 여러 커뮤니티의 여론을 살펴야 하고 한 커뮤니티만 보면 안 된다고 본인 방송에서 수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본인도 이사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딴지가 민심의 척도라며 딴지 게시판만을 본다는 식으로 발언했고 최근 자주 비판받는 최민혜 의원도 정 대표와 함께 딴지 게시판에 글을 많이 쓰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합당 실패도 이동영은 정청래가 딴지만 봤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분석합니다. 딴지에서는 합당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방선거는 외계인과 싸우는 것이니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외에는 진영 간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명 한준호와 강경했던 추미애가 승부를 벌이면 양진영에서 누구를 지지할지는 뻔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두 진영의 입장차가 극명하기에 지방선거 이후 보안수사권 문제와 8월에 있을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서로의 공격이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여기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스탠스가 김어준 등등과 입장이 같아
보이면서 조국을 살려서 문파의 부활을 시도한다고 보는 반대 진영에서는 정청래 대표는 이제 김어준과 원팀이라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당대표 선거 때 어떻게 될까요? 조국을 미는 듯한 김어준과 유시민 그리고 합당을 추진했던 정청래가 원팀으로 보이고 그걸 문파의 부활로 보는 세력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파의 부활을 막고 이재명의 뜻을 정확히 아는 친명에서 대표가 나와야 하는 당위가 생기는 겁니다. 진영 간 김민석과 정청래를 본인들의 시각으로 비난하고 있고 김어준도 김민석을 자꾸 저격하면서 이런 추론들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동영과 딴지는 계속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김어준과 유시민이 반명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비판하는 일이 왜 생겼는지는 오늘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한의견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해서 의견을 결정하세요. 최근 이동영이 하바리 유튜버들이라고 채널명 비공개로 비난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채널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최근 이해찬 총리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었는데 일부 유튜버들이 현장 방송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있었고 이동영은 지나가면서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고 또 이들도 이동영을 비난하면서 분위기 험할 뻔한 상황을 부승찬 의원이 이동영을 말리고 데리고 가면서 일단락 된 적도 있었어요. 이동영은 문파에 의해 이재명이 고생했고 또 부동산 정책 등 무능함과 윤석열을 총장시켜서 결국엔 정권까지 넘겨준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윤석열은 양날의 검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이동영의 방송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동영의 생각이고 예전 똥파리라는 장명처럼 이런 선 넘는 채널들 허위 정보로 가스라이팅 시켜서 돈 버는 채널들을 하바리 유튜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목받은 채널들은 반대로 이동영이 하발이라고 비난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언급되는 인물들 모두를 지지하고 아낍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 존중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극히 일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이재명 그룹 중에서도 일부 과격하게 기존 지지자들을 비난한다든지 이동영 지지그룹에서 김어준을 비롯한 세력들을 비난한다든지 김어준을 비롯한 세력에서도 이동영과 뉴이재명 아니 이제는 이 두 그룹을 하나로 보고 비난하는 세력들. 다 좋습니다. 비판을 넘어 비난까지도 그 맘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혐오와 조롱의 언어는 안 됩니다. 이동영 묻었다느니 김어준을 상징하는 털 묻었다느니 문조털레유라는 이런 멸칭을 사용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언어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걸 강조하면서 장사하는 채널들 그런 방식으로 쇼츠와 영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채널들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 민주진영의 독버섯들이고 서로 싸움을 붙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나긴 역사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젊은 친구 정민철 군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딴지 게시판에 일부 부적절한 것들을 김어준이 정화시키고 이사에서 일어나는 일부 부적절한 내용을 이동영이 정화시킨다면 뉴스공장은 언론사인이 딴지 게시판에 일부 의견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만 천명해줘도 이 진영 간 싸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말을 했는데요. 저는 15년간 지켜봐온 팟캐스트 음성과 유튜브 영상들의 내용을 근거로 그것도 시간순으로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젊은 정민철 군이 우리 민주진영 안에서 올바르고 정의롭게 잘 커가도록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의 의견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